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같은 소비, 다른 혜택, 소비자만 몰랐던 소비자 혜택의 진실입니다. 지은이는 유정, 도서출판 라인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만 소비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소비하며 비용 절약에 그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용 절약을 넘어 재테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당장 돈이 나가지 않으니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이 쓰는 소비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소비 금액의 몇 퍼센트가 캐시백으로 돌아오고 그 캐시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대개는 생각만큼 큰 혜택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저 덤으로 받는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비자가 받는 혜택 자체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진화했습니다. 덤과 할인은 일상적이고 심지어 캐시백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캐시백 역시 포인트를 누적해 돌려주는 일방적인 방식을 넘어 현금으로 캐시백을 주는 리얼 현금 캐시백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소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내주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한 회사도 있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재테크에 성공해 자신이 꿈꿔왔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쓰는 소비가 아니라 돈을 버는 소비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소비만 하고 있다면 기업이 소비자에게 떡밥처럼 내미는 혜택만 받아들이며 군말 없이 소비할지 아니면 돈 버는 소비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소비 패턴의 변화, 소비자 혜택의 진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공하는 소비자 혜택입니다. 1장 소비 패턴의 변화. 시대별 유통 변화. 전쟁 이후 한국은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배고픔과 두려움 사이에 끈질기게 생존의 길을 찾아 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점차 유통의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의 유통의 특징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00달러도 채 미치지 않는 너무 가난했기에 소비 품목은 밀가루, 연탄, 치약 같은 생필품으로 가까운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1970년대 이르자 근대화길로 들어섰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제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노력이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 소비 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내면서 한국 경제는 고속 성장 페달을 밟았습니다. 1980년대는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오르고 소비는 더욱더 증가하고 의식주 안정으로 출산율이 늘고 빠른 공업화로 도시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유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슈퍼마켓인데요. 큰 인기를 끌었고 체인점망은 대기업이 주도했고 유통구조를 축소시키는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0년대 출현한 백화점과 프랜차이즈로 대기업은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만들었죠.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백화점 이용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부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소비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1990년대는요. 대형 할인마트 시대가 열렸고요.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인 대형 할인마트는 다양한 제품을 파격적으로 가격으로 공급하고 쇼핑을 가족 단위 활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변의 재래시장과 인근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소비자들은 더 싸고 더 좋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 혁명으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향한 소비자 욕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2000년대 유통을 볼까요? 클릭 한 번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가격 등 정보를 쏟아내는 인터넷은 소비자들이 더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찾아서 서핑을 즐기겠죠.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고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점포 쇼핑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신종 유통 시스템은 판매 업체의 등록한 판매원이 상품 구매자인 동시에 후원자가 되는 종적 구조를 갖춥니다. 유통 단계와 점포를 없애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소비자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정보화 혁명으로 시작된 유통혁명. 소비자 혜택의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2000년대 초 시작된 정보화 혁명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화 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끌었는데요. 이때 소비자가 매스미디어와 커스텀 미디어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물질적으로 다양화, 저가격화, 고성능화를 불러왔습니다. 동시에 교통, 물류 시스템 발달은 세계를 이어주고 신속한 택배 시스템을 정착하는 효과를 냈죠. 쇼핑 공간 제약이 사라지고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제품 구매가 가능해지자 능동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조건 싼 제품을 찾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질이 좋고 다양한 혜택까지 겸비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유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던 기업이 생산자를 컨트롤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판매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인프라 확보를 유통 체인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 단계를 줄인 대형 할인마트고 두 번째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고속 성장이 지난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저성장 시대로 돌입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한국 경제 상황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소비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의 양극화와 치열한 경쟁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의식 변화로 출생률은 줄어들고 공급은 수요를 넘어섰죠. 공급 과잉으로 기업이 주도하던 소비 시장이 이제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 환경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틈새 시장으로 파고든 유통 시스템이 바로 직접 판매, 즉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른 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네트워크 마케팅은 준비의 미흡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지만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합법적이고 건전한 유통으로 자리 잡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단계를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원스톱으로 직거래로 유통합니다. 그리고 연결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걷어내니까 당연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제품을 선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좋은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형 할인마트나 TV 홈쇼핑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는 이들과 차별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엘빈 토플러가 말했듯이 소비자가 생산에 관여해서 소비자 중심의 제품을 출시하고 또 엄청난 광고비와 중간중간에 가져가던 유통비를 줄이고 그 일부를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는 다시 말해 프로슈머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정보였지만 이제는 경제 용어 사전이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만큼 올라가서 있는 만큼 인정받는 유통 방식입니다. 정보와 혁명이 일으킨 변화. 소비시장의 탈장소화입니다. 인터넷 등장으로 소비시장이 장소와 상관없이 소비가 가능하고 무한 공간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 주도권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제품이 소비자를 기다리던 상황으로 바뀐 상황으로 기업에게는 불리한 일인데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제품만이 다시 말해서 1등, 2등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또 소비를 향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소비 성향으로
더 싸고 더 좋은 제품, 같은 값이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품, 소비자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고 제품 사용 후기가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보 혁명이 촉발한 유통 변화는 가히 혁명입니다. 소비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 의례적으로 포인트가 주어지죠.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즉 지금은 소비가 돈이 되는 시대인데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획기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소비자는 가맹점 위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리얼 캐시백 서비스 제도로 발전했죠. 그러나 이런 캐시백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그 지정해져 있는 캐시백 가맹점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결제할 때만 현금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소비 금액에 비해서 캐시백 비율이 현저히 낮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것을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덤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캐시백은 소비자 속에 깊이 파고들어 소비자가 캐시백 혜택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소비자의 갈증이 익숙해질수록 소비자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 큰 혜택을 향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등장한 새로운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언뜻 기존 원리와 유사해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하기가 힘들 만큼 진보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캐시백 지급 방법인데 기존 캐시백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해서 일정 금액에 이르면 지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매달 적립한 캐시백을 현금처럼 환산해서 개인 통장에 입금해 주는 거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캐시백 원리, 캐시백 적립률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원 할인가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사용 후기를 주변 사람과 공유한 결과를 주변 사람이 또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나는 추천인으로 그 사람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의 현금 캐시백을 받습니다. 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향한 소비자 인식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는데요. 지금은 여러 유통 방식 사이에서도 현대적이고 소비자에게 넓은 혜택을 안겨주는 시스템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장 소비자 혜택의 진실. 소비를 통한 여러 가지 혜택.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 덕분에 소비자는 똑똑해졌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는 모바일을 이용해 제품 가격부터 소비자 반응까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비자가 똑똑하고 까다로워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다음으로 과거에 비해 소비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높은 실업률, 가계 부채, 삶을 짓누르는 이런 위험 요인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저조해지고 고령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비력이 약한 노인층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소비자는 지출보다는 긴축을 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가격만으로 승부를 걸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 20세 이전에는 소유 경제로 무작정 비싼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여겼고 그걸 소유하는 것만이 부러움을 샀죠. 다시 말해 이 소유 경제 시대에는 외형을 중시하고 타인의 의견에 민감하며 양적인 소비와 제품 중심과 과잉 소비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패턴은 180도로 변화돼서 과학기술의 발달, 부의 편중화, 양극화 역시 심해지면서 현명하게 소비하려는 소비자는 늘고 내게 꼭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누릴 혜택을 가장 먼저 고려하면서 제품 가격이 아니라 혜택이 구매 결정의 요인이 됐습니다. 이를 공유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유경제는 내실을 중시하고 개인 스스로를 결정하며 질적 소비와 혜택 중심과 합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또 지금은 공유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 또 변화가 되는 추세이죠. 할인가를 보겠습니다. 할인가는 너무 흔하게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가 이를 혜택으로 느끼는 체감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원 플러스 원은요, 당장 혜택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싸다는 이유로 구매해서 지출이 더 늘 수 있습니다. 2016년 대형마트의 원 플러스 원 묶음 판매 가격이 낱개로 2개 살 때와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낸 적이 있죠. 따라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반값 할인, 미끼 상품이나 땡 처리로 빨리 소진해야 하는 상품이 많은데요. 빠른 재고 소진으로 즉각 현금화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반값 할인 제품은 보통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상품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잘못 구입하면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면 그걸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인트 제도도 있죠. 지금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데 지정 장소에서 제품값의 일부로 포인트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 현금을 같이 결제하므로 낚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 제도는 소비자 혜택을 빙자해서 자사 제품을 사게 만드는 기업의 꼼수라 봐도 무방한데요. 특히 포인트에 연연하는 사람,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업이 만든 판에서 열심히 낭비에 가까운 소비를 하는 셈입니다. 어쩌면 포인트 제도는 소비자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냥 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시백 제도. 캐시백 제도는 구매자가 사용한 금액 중에 일정 비율을 적립해 일정 시점에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요즘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최근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리얼 캐시백 서비스 제도도 시행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 역시 포인트 제도처럼 캐시백 비율이 너무 낮아서 아주 많이 적립해봐야 2, 3% 정도입니다. 또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먼저고 기업이 정한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캐시백은 소멸합니다. 이런 단점이 부각되면서 기업들은 점차 리얼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캐시백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비자 혜택 중에 가장 진보한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채택한 곳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을 추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추천인이 추천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 대비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서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이 추천인에게 지급합니다. 추천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는 소비자 가격에서 30%를 할인한 회원가에 제품을 구매해서 좋고 추천인은 해당 매출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추천인이 추천한 사람이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구입했을 때 현금 캐시백은 늘어난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추천인은 할인가로 상품을 사서 좋고 추천한 사람이 제품 구매할 때마다 현금 캐시백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인데요. 다양한 소비자의 혜택 차이는 이 혜택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에는 시장 중심의 소비자 혜택으로 할인과 덤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 소비자는 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서 소비를 했고 무조건 싸게 사는 게 현명한 소비였고 혜택을 받는 거라 생각했죠. 백화점 앞에 길게 줄을 선 풍경이 박앤세일 시즌이나 시즌 세일 때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싸게 산다고 해도 지출을 조금 줄이는 정도에 불과하고 기업이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인색했던 시절이죠. 2세대는 백화점 중심의 소비자 혜택인데 바로 포인트 제도입니다. 카드를 이용한 포인트 제도, 너도 나도 포인트 적립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인트가 척척 쌓이고 또 때로는 상품권을 또 얼마 이상 하면 증정하죠. 이런 것들이 커다란 즐거움을 제공했는데 포인트 제도가 사실은 소비자가 더 많이 지출을 할 수 있게 유도해서 기업과 카드사에 이점을 제공하는 시스템임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3세대는 대형 할인마트 중심의 소비자 혜택으로 원 플러스 원 반값 할인입니다.
이 1+1 반값 할인, 타임세일 같은 다양한 소비자 혜택인데 이전보다 유통 단계를 줄여서 상품 가격이 더 저렴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안겨준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제공하는 이런 혜택에서도 당연히 기업의 이윤이 먼저겠죠. 애초에 더 비싼 금액을 책정하거나 벌크 형태의 제품 할인 같은 문제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4세대는요. 홈쇼핑과 네트워크 마케팅 중심의 소비자 혜택인데 바로 캐시백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정보화 혁명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소비 시장은 더욱 넓어지고 소비량은 줄고 캐시백은 점차 기업이 소홀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년 소멸하던 포인트를 연말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리얼 캐시백 제도가 등장하고 애초에 현금 캐시백을 시행해온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과 맞물려 소비자에게 좋은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소비자 혜택 전환점은 캐시백을 현금화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의 캐시백은 소비자가 소비에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이후 현금 캐시백은 소비자가 소득에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지급하는 현금 캐시백은 그 어떤 캐시백보다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캐시백이 현금으로 적립됩니다. 적립률은 작게는 5% 정도에서 크게는 20%를 훌쩍 넘는데요. 이것은 매주 혹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통장으로 자동 입금해줍니다. 이런 독보적인 장점 덕분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참여한 소비자는 삶의 편익성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 변화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좋지 않게 바라보는 일부의 선입견 때문에 우수한 소비자 혜택을 소비자만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유통 방식과 소비자 혜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편견과 선입견만 매몰되어 있으면 좋은 시스템이 등장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시 초기에는 그 사용법을 몰라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익숙해 합니다.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소비자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3장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공하는 소비자 혜택 1. 소비자 혜택의 본질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까지 등장한 유통 방식 중에 소비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혜택을 안겨주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유통과 본질적으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혜택을 구분짓는 범위의 차이. 신유통이라 부르는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기존 유통 틀을 완전히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유통 단계 축소가 당연히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생산자에게도 이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유통비나 광고비라는 짐을 덜어낸 덕분에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품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즈니스에 관여하는 모두가 상생하는 이점을 누리는 시스템입니다. 잠식과 상생의 차이. 자본주의 사회 경쟁은 필연적 관계 구조입니다. 1등만 존재하고 기업은 상대가 넘볼 수 없게 시장을 독점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유통의 초창기에는 생산자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교통까지 편리해지니까 시장 주도권은 생산자에게서 유통업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광고가 아닌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광고비를 막대하게 쏟아붓는 대신에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유통비만 투자해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에 참여한 네트워커는 소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 소비 인프라 덕분에 생산자는 유통업자에게 끌려다닐 필요 없이 안정적인 생산 마진을 얻습니다. 불필요한 경쟁 없이 사업 파트너인 네트워커의 활동에 따라 합리적인 제품 마진을 전달합니다. 나아가 소비자는 질이 좋고 납득할 만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습니다. 이 유통구조 아래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점을 누리는 윈윈 상생 관계를 놓입니다. 혜택 그 이상의 차이. 일반 유통은 현금화한 포인트 적립 방식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현금 캐시백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나와 내가 후원한 사람이 사용한 모든 금액에 맞춰서 적립해 줍니다. 적립 방법은 일반 유통의 경우에는 현금화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현금으로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구매량이 늘어날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구매량이 많아질수록 적립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법은 기존 유통은 캐시백 사이트에서 적립해 주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달 개인이 정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하는 비율은 일반 캐시백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차이는 새로운 소득 창출 방법으로 인식합니다. 캐시백이 몇십만 원 수준이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몇백만 원이 넘어가면 자녀 교육비로 쓰거나 사고 싶었던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캐시백을 받을 때쯤이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소득 확장성이 뛰어난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단순한 혜택 이상의 가치를 안겨다 줍니다. 숫자로 본 소비자 혜택. 먼저 일반 유통에서는 대략 70%가 단계별 마진, 유통비용, 광고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소매 마진인 셈인데요. 기업가들은 가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곳은 대개 소매 마진 쪽입니다. 만약 제품을 파는 장소가 백화점이라든지 VIP숍이며 더 많은 소매 마진이 붙어서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겠죠. 이와 달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가격에 처음부터 도소매, 유통비와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을 줄이고 연구 개발비에 더 투자하고 소매 마진도 적게 가져갑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우 소매 마진이 일반 유통에 비해 저렴한데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원가 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더 떨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생산 원가와 마진, 소매 마진을 뺀 금액에 소비자가 받는 캐시백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유통에서 통상적으로 소매 마진에 포함하는 캐시백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유통, 관리비처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비자가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비자 혜택을 누리려면 과연 어떤 소비를 늘려가야 할까요? 유통을 혁신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미래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급격히 변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시스템이자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알찬 소비자가 튼실한 사업자로 창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투자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고 가게 임대료, 인테리어비, 직원 급여, 판매할 제품비 등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품 생산하는 창업을 할 경우 제품 개발비를 비롯해서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참여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하면서 사업의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창업 비용 없이 골치 아픈 서류도 일일이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네트워커로 참여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현명한 소비자 자세로 질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선택합니다.
제품을 잘 써본 뒤에 사용 후기를 주변에 알립니다. 홍보 덕분에 한 끼에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광고비를 받죠. 현금 캐시백을 받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 캐시백이 늘어날수록 그 소비자는 더욱더 열심히 주변에 알립니다. 소비자가 직접 만든 소비자망이 커질 경우 단순 소비자 회원이 아닌 사업자에 준하는 높은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비자 유통사업.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은 수많은 세대에 거쳐서 한결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환경에 적응을 했는지요? 평범한 사람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커 보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4차 산업혁명의 열매를 따먹으며 승승장구합니다. 로봇을 도입한 공장은 일자리가 대폭 줄고 무인 주문기, 무인 점포, 무인 자동차가 등장하며 점점 일할 곳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이 시대를 넘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열쇠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소비입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기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사회생활을 영위합니다. 소비에 초점을 두고 획기적인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소소하던 캐시백이 목돈으로 성장하고 더구나 그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정착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신유통이라 쓰고 신문화라고 있습니다. 한때 피라미드나 혹은 다단계라고 오해받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법적인 유통 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한 시대의 문화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비를 주제로 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소비하는 행동에는 현명한 소비로 혜택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하면서 기부 문화를 실천합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후원합니다. 나와 후손들이 건강한 환경을 만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지구촌 자연환경 보존과 녹색 자연을 위해 친환경 소비재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신유통을 넘어 신문화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세는 돈을 버는 소비입니다. 신흥 부자는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일상에서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명 게이머나 잘 나가는 유튜버나 이들인데, 물론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재능 없는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다른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신흥 부자가 될 기회는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할수록 즐겁고도 평생 할 수 있는 소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과거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장려했죠. 지금은 현명한 소비가 이득을 안겨주는 시대입니다. 아끼면 똥 되고 잘 쓰면 돈 되는 시대. 소비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회를 주는 시대입니다. 이 책은 소비를 즐기는 사람, 꼼꼼히 따져서 소비하는 사람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선물할 것입니다. 쓰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라. 이제 쓰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1세기는 단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소비가 대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입니다. 저에게 이 책은 유통에서 돈이 생산자나 소매업자가 벌던 시대에서 기업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로 가면서 평범한 저에게는 돈을 쓰는 것만, 소비만 알았지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소비 흐름이 평범한 개인에게도 저에게도 이 유통에서 가져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참 많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이 책은 유통과 소비 흐름을 참 잘 정리한 책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